저는 군 특수부대 UDT 출신으로 10년 이상의 잠수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 잠수사입니다. 진짜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등에 식은땀이 나요. 그때가 어느 지역 호수에서 수색 작전을 할 때였는데요. 사실 이게 경찰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. 경찰 쪽 통화에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그 부모님이 저한테 직접 여러 번이나 전화를 하신 거예요. 근데 전화기 붙잡고 그냥 우리 아들 시신만이라도 제발 좀 찾아달라고 수화기 너머로 아주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를 하시는데, 와,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도저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뭐 공식 절차고 뭐고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꼭 좀 도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맡게 된 일이었던 거죠. 근데 사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대요. 이제 겨우 스물 몇 살 먹은 젊은 친구가 친구들이랑 파티보트 빌려가지고 술 마시고 놀다가 글쎄 구명조끼도 안 걸치고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. 그게 그대로 익사가 된 건데 아유 참 허망하잖아요. 그 꽃다운 나이에. 사실 제가 갔을 때는 사고 난 지 벌써 며칠이 지난 상태라 뭐 솔직히 다들 아시잖아요. 살아있을 거란 희망은 이미 꺾인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그 차갑고 시커먼 물속에 혼자 덩그러니 있을 그 어린 청년을 생각하니까 아유 어떻게 해서든 시신이라도 좀 찾아서 부모님 품으로 꼭 보내드려야겠다. 진짜 그 마음 하나로 장비 챙겨서 나간 거였어요. 현장에 딱 도착했더니요. 거기 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부부가 호수 쪽만 넋이 나가서 멍하니 보면서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. 딱 보니까 단번에 알겠대요. 아, 저번에 전화기 붙들고 그렇게 목 놓아 우시던 부모님들이 바로 저분들이구나 싶은 게 말이죠. 진짜 그 처참한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, 아휴, 제 마음이 다 안 좋대요, 진짜. 그때 우리 팀장님이 옆에 아이고, 오더니 내 조용히 새끼야. 그러시는 거예요. 이게 다 무슨 저분들이 일이야? 저 청년 부모님인데 듣기로는 집안이 꽤 재력가라고 하더라고. 근데 뭐 재력가면 뭐 하겠나. 자식이 저렇게 됐는데 저렇게 넋을 놓고 울어대시는 걸 보고 있으니까 참 진짜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지. 에고 아무튼 저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들 시신만이라도 제발 찾아달라고 아주 절절하게 부탁을 하셨어. 이러면서 팀장님 역시 침통한 마음이셨죠.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제가 감히 어떻게 다 알겠어요. 근데 좀 이상한 게 말이지. 며칠 전에 1차 수색을 싹 했는데도 흔적조차 안 나왔거든? 그러니까 오늘은 범위를 좀 더 넓혀서라도 무조건 찾아내야 한다. 다들 신경 좀 바짝 써보자고. 그렇게 팀장님이 툭 하고 한마디 던지시는데 저도 그때 속으로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. 그냥 그분들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그 말로 다 못할 슬픔이 막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진짜 그날 현장 분위기는 말도 못하게 비통하고 애절했어요. 근데 이 호수가요, 이게 보통 깊은 게 아니었거든요? 이게 까닭 잘못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수압 때문에 정신줄 확 놓게 되는 질소마취라는 게 오거든요. 이거 오면 진짜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도 일반 산소통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고 헬륨 같은 거 섞인 트라이믹스라는 특수가스까지 아주 제대로 챙겨서 들어갔잖아요. 진짜 그만큼 장난 아니게 위험한 작업이었다니까요. 제가 나름 이 바닥 베테랑이잖아요. 평소 하던 대로 다이빙 장비도 꼼꼼히 체크하고 파트너랑 수신호 딱딱 주고받으면서 내려갔는데 사실 물속은 내려가는 건 금방이거든요. 근데 올라오는 게 일이야. 수압 때문에 한참 걸리거든요. 와, 근데 물속 시야가 진짜 말 그대로 똥물인 거예요. 한 치 앞도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. 아니, 근데 이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. 호수 바닥에 실트라고 부르는 아주 고운 진흙 있잖아요. 그게 아주 수북하게 쌓여 있었거든요.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오리발질 한 번만 살짝 잘못해도 진흙이 확 피어올라 버리니까 시야를 그냥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.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죠. 결국 도저히 같이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서요. 파트너랑 수색 구역을 딱 나눠가지고 각자 하강을 했어요. 진짜
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암흑 속에서 오로지 손끝, 감각에만 의지해가지고 바닥을 더듬더듬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수색하기 시작했죠. 그렇게 조심조심 바닥을 더듬으면서 한 5분 정도 지났나?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뭔가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. 사람 형체 같은 게. 그래서 저건가? 싶어 가까이 가봤는데 와 진짜 그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. 시신이요. 바닥에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. 아니 진짜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쭉 뺐어요. 원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보통은 엎어져 있거나 누워있기 마련이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요. 세상에 물속에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. 그 무거운 진흙 펄에 정강이까지 푹 박혀가지고는 무슨 살아있는 사람 마냥 아주 꼿꼿하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와 진짜 그 기분은 말로 다 못해요. 사람이 죽어 있는데 서 있다?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상상해 가세요? 사실 그 똥물 같은 속에서 생각보다 빨리 찾아서 다행이다 싶긴 했거든요.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니까 저도 모르게 하고 멈칫하게 되더라고요.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요? 물에 빠진 지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시신이 부패는커녕 방금 막 물에 뛰어든 것처럼 너무 깨끗한 거예요. 피부도 하나도 안 불어 있고 그냥 어디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너무 멀쩡하더라고요. 그때는 그냥 호수 밑바닥 수온이 워낙 낮으니까 보존이 잘 됐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. 아니 근데 그런 데서 시신을 딱 발견했다고 해서 아이고 찾았다 하고 냅다 안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.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. 제 슈트 스트랩 쪽을 보시면요. 릴라인이라고 부르는 안전줄이 항상 딱 붙어 있어요. 이게 수중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길잡이도 해주고 물속에 있는 물건 같은 거 끌어올릴 때 쓰는 진짜 중요한 장비란 말이죠. 작업할 때는 이 줄을 쓱 풀어서 시신에다가 아주 단단하게 묶어야 해요. 아니 근데 진짜로요? 이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? 그야말로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. 그 칠흑 같은 물속에서 시야가 아예 꽝인 상태면요. 방금 겨우 찾아서 내 코앞에 딱 있던 시신도 고개만 한번 쓱 돌리잖아요? 그럼 그 찰나 위치를 그냥 싹 놓쳐버리는 거예요. 그럼 그 시커멓고 넓은 호수 바닥을 처음부터 다시 더듬더듬하면서 찾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. 와, 그게 진짜 얼마나 막막하고 짐 빠지는 일인지 상상이 가세요? 그래서 이 줄 없으면 절대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.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귀한 존재거든요. 또 이게 혼자서 무리하게 시신 끌어올리려다가 체력이라도 빠지면 저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줄로 위치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수면에 있는 팀원들한테 자, 여기 찾았으니까 이제 인양합시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게 정석이란 말입니다. 이게 저희 수색 다이버들한테는요, 진짜 입이 닳도록 말하는 기초 중의 기초예요. 그래서 저도 그날은 평소보다 더 정석대로 딱 움직였죠. 진짜 아주 조심조심 그 안타까운 청년 팔에다가 릴라인을 아주 꽉 단단하게 묶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제 줄도 잘 묶었겠다. 위에 대기하는 보트팀한테 신호도 보낼 겸 수면을 향해서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죠. 한참 올라가다가 물 위로 거의 다 와서 안전정지라는 걸 하려고 딱 멈춰섰단 말이에요.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깊은 데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오면 큰일 나거든요. 몸속 질소가 막 기포로 변해서 감화병이란 게 오는데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중간 수심에서 잠깐 멈춰서 몸 좀 추스르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.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아요. 그렇게 가만히 멈춰서 감압을 하고 있는데 제 몸에 연결된 릴이 좀 이상한 겁니다. 저는 분명히 상승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데 제 몸에 고정된 릴에서 줄이 풀려나가는 거예요. 드르르륵 드르르륵. 처음에는 슬금슬금 풀리길래 줄이 어디 꼬였나? 이러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죠. 그런데 갑자기 이 줄이 미친 듯이 촥촥촥 소리를 내면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무슨 기계가 밑에서 줄을 낚아채서 전속력으로 가동된 것 같다니까요.
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데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? 내 몸은 여기 멈춰 있는데 줄이 풀린다는 건 저 시커먼 밑바닥 어딘가에서 그 시신에 묶인 줄을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아주 무지막지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잖아요. 와,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. 이게 릴에 감긴 줄도 한계가 있거든요. 그때 제 릴에 남은 줄이 한 900피트, 그러니까 270m 정도 됐는데 그 긴 줄이 순식간에 동나게 생긴 거예요. 자, 생각해보세요. 이대로 줄이 다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 다음엔 릴을 잡고 있는 저까지 그 시커먼 물속 깊은 곳으로 그냥 강제로 끌려 내려가게 생겼다는 거잖아요. 엄마 어떡하지? 지금 뭘 해야지? 이거 다 풀리면 나 진짜 죽는데. 이러면서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저도 나름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구름 베테랑이라고 자부하던 놈인데 와, 그 상황이 닥치니까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대요. 진짜 그때 느낀 공포는요, 말로 다 못합니다. 사방은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손에 쥔줄만 밑으로 팽팽해서 하게 빨려 들어가는 그 기분, 진짜 심장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니까요.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판단력이 확 흐려지대요. 이거 다 풀리기 전에 잡아야겠다 싶은 생각에 본능적으로 라인을 손으로 콱 붙잡았거든요. 근데 이게 완전 빅 실수였어요. 아이고,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어찌나 무지막지한지 그 두꺼운 잠수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줄이 살을 그대로 파고 들어오면서 손바닥이 그냥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. 아픈 줄도 모르고 소리가 절로 났죠. 진짜 너무 아파서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손을 더듬더듬해서 칼을 딱 꺼냈어요. 근데 줄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으니까 이게 잘리지도 않는 거예요. 결국 줄 자체를 자르는 건 포기하고요. 릴을 제슈트에서 통째로 분리해버렸죠. 일단 살아야 하니까요. 스트랩이 잘리자마자 릴이 그냥 휘리릭 하고 심연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. 진짜 딱 1초만 늦었어도요. 저는 아마 그 엄청난 힘에 척추가 부러진 채로 저 밑바닥까지 끌려 내려갔을 겁니다. 손에선 피가 콸콸 나고 온몸은 공포 때문에 벌벌 떨리는데 그래도 억지로 정신을 부여잡고 천천히 올랐어요. 그나마 이게 민물이라 다행이었지. 만약 바다였으면 그 피냄새 맡고 뭐가 몰려왔을지.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. 나중에 겨우 육지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. 그거 질소마취 때문에 환각을 본 거요. 그러고 원래 깊은 데 들어가면 별의별 게 다 보여 하면서 저를 무슨 헛것 본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. 사실 다이버들이 깊은 곳 들어가면 인원이 괴물이니 하는 거 많이 보긴 하거든요. 보트 위에서 대충 응급처치하고 호숫가로 딱 나갔는데 와, 이미 소문이 쫙 났는지 마을 주민들의 응급차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. 마침 거기 응급차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길래 제 손을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다 얘기했죠.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상처를 아주 꼼꼼히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. 이건 어디 베인 게 아니네요. 밧줄에 아주 강하게 쓸리면서 생긴 화상이랑 자상이네요. 아이고, 상처가 꽤 깊어서 한동안 고생 좀 하시겠어요? 이러시면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게 전부 다 환각이었다고 치면요. 제 손에 남은 이 상처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. 질소 마취라는 게 무슨 마약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제 손바닥이 이렇게 처참하게 찢어지고 타버린 건 이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. 제가 너무 억울해서 선생님한테 계속 그랬어요. 그러죠 선생님. 이거 밧줄에 쓸린 거 맞죠? 그쵸? 이러고 괜히 울컥해서 물었다니까요. 이게 환각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겪은 일이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더라고요. 근데 그때 옆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던 마을 영감님 한 분이 쓱 오시더니 아주 낮게 중얼거리시대요. 아이고야, 물속에 서 있는 시신은 원혼이 깊어서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닌데 괜히 겁도 없이 금기를 깨서 그런 거다. 이러시면서 혀를 차시는데 와,
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. 제가 로프로 묶어둔 그 시신요? 아까 말했듯이 로프를 끊고 놀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시신은 호수 바닥에 그대로 있겠죠? 근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턴 그 누구도 수습하러 내려가질 않더라고요.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. 1차 수색 때 시신을 못 찾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발견을 했었대요. 근데 그 서 있는 기괴한 모습을 보고 다들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도 인양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모른 척 올라왔던 거라더라고요. 대체 무엇이 내 손바닥을 그렇게까지 박살을 내놓은 걸까요? 그 깊은 호수 바닥에서 도대체 어떤 놈이 그 줄을 그렇게 미친 듯이 낚아챈 건지 지금도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. 그게 안전정지 하던 진짜 그 짧은 찰나에 벌어진 일이거든요.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혹시 시신이 무슨 늪처럼 푹 꺼지는 바닥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을까요? 아니면 진짜 그 밑바닥에 숨어있던 어떤 존재가 줄을 확 붙잡고 끌고 내려간 건지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못 내렸어요. 그냥 손바닥에 남아있는 그 끔찍했던 감각만은 지금도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요, 그 익사한 친구 말이에요.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차가운 호수 바닥 어딘가에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꼿꼿하게 서 있을 겁니다.